4천억 부자인 김승호 회장은 5가지 규칙만 알면 1억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억은 마중물이자 종잣돈이 되어 앞으로 10억의 재산을 만드는 조력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첫 1,0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나의 힘으로만 만들어야 하기에 상당히 어렵지만 1,000만 원을 만들고 나면 하나의 조력자가 생기게 되어 다음 2,0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이런 원리로 1억을 만들게 되면 10억의 재산을 만드는 것은 더욱더 쉬워지죠. 김승호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한 건 돈도 이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큰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1,000만 원을 만들면 그 다음 2,000만 원을 만드는 게 더욱 쉬워지는 것처럼 돈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점점 더 쉽고 빠르게 큰 돈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부자들의 말도 이와 똑같은데요. 처음 1억의 종잣돈을 버는 것이 어려웠지 그 다음 2억 원, 10억 원을 버는 것은 훨씬 더 쉬웠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이 알려주는 종잣돈 1억 만들기에 대한 5가지 규칙과 돈이 왜 중력의 힘을 가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동네의 우물이 사라지고 아직 수도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땅 및 수맥에 파이프를 박아 펌프를 달아놓았다. 이 펌프에 물을 1~2바가지씩 넣고 힘차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지하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온다. 물 펌프 구조를 보면 물을 끌어올리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부분이 고무막으로 막혀져 있다. 물을 끌어올릴 때 고무막이 구멍을 막아 끌어올린 물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원리다.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른다. 마중하러 간다 라는 의미다. 한번 마중물을 넣으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물을 퍼낼 수 있지만 마중물 없이는 물을 빼낼 수 없다.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마중물용 물통이 하나씩 있었다. 자본을 모아 투자를 통해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중물에 해당되는 돈을 모아야 한다. 이 마중물이 종잣돈이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한다. 적정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돈으로는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돈은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도 만들어내야 하는 C돈이다. 이제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 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란다. 이것이 시작이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면 되니 화장실 변기 맞은편도 좋고 식탁 위도 좋다. 여기저기 붙이면 더 좋다. 욕망이 강렬하면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도 적어놓고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는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루어진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상관없다. 조롱을 미리 받아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이다. 이런 조롱이나 비난은 부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면 그때야 좀 줄어들 테니 무시하고 여기저기 붙여놓으라. 두 번째, 제안이 끝났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제안이 다음 세 번째 제안에 비해 쉬울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취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복리가 내 목을 조르고 번번이 해방을 놓는다. 그러니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내라.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로 써야 한다. 동전이 딸랑거리는 것도 불편하고 체크카드를 쓰려니 잔고가 없을 수도 있다. 걱정 마라. 조금만 고생하면 복리가 와서 도와줄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 한두 달을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듯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한다. 네 번째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일이다. 통장 하나에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 더 만들어 하나는 정규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을 만들어라. 이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 이와 같은 필수 생활비만 쪼개서 넣어놓는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등 여유 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는다. 이 돈은 월 초에 정해서 넣고 중간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다른 통장에서 옮겨오거나 빌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춰 각각 통장을 만든다. 만약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다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와 편지 봉투에 일일이 나눠 담으면 된다. 어쩌면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 예산 편성을 한다.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할지 구분하여 나눠 놓는다. 균형 있는 예산을 이루어야 통치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기초 생활비, 저축, 문화활동, 교육 등의 주요 항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면 기업도 국가도 몇 년 안에 망한다. 국가나 회사는 부서별로 예산 사용권이 따로 있어 서로 건드릴 수 없지만
개인은 사용 범위를 넘나듦으로 이렇게라도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이다. 1억 원은 큰 돈 같지만 1,000만 원은 누구든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 모으기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된다. 두 번째 1,000만 원은 첫 1,000만 원보다 만들기 쉬워진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강연에서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너무 돈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이다. 나는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이야기할 뿐인데 저축과 투자 혹은 절약에 대해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위선적이라 생각한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그렇지 않은가?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군가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자. 10억 원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7년이 걸리는 금액이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힘든 일이다. 그나마 전액을 저축했을 경우의 이야기다. 투자를 한 경우라도 한 푼도 잃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급여의 50%를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나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돈의 중력을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세상에 큰 돈을 가진 사람 중 누구도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는다. 또한 돈을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다. 먼저 10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1,0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1년을 잘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자.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을 100으로 가정하자. 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이는 노력은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 100보다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1,000만 원은 내 노동과 시간으로 오롯이 나 혼자 이루었지만 그 1,000만 원이 스스로 일을 해서 나를 돕고 있기에 둘이 함께 일을 하는 셈이다. 즉, 나와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한 노력 수치는 95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수치는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으고 세 번째 1,000만 원을 모을수록 점점 작아진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10개월이 걸렸다면 두 번째 1,000만 원은 9개월, 그 다음은 7개월, 그 다음은 5개월 이렇게 줄어든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100을 노력했다면
1억 원이 되는 마지막 1,000만 원은 불과 20 혹은 30 정도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몇 년 후에 1억 원을 모으고 그 1억 원은 동일한 과정을 통해 다시 몇 년 후엔 몇 억이, 더 지나면 100억 원이 되는 것이다.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처럼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 이와 같이 배수로 늘어난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온 우주에 중력의 힘이 미치고 있듯 중력은 우주의 근본적 힘이며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다. 이 원리는 무엇인가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을 필요로 할 뿐이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운명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살아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지갑을 열어서 돈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야, 너 살아있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에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입니다. 돈은 그저 축 늘어져 있죠. 뭐야, 돈이 살아있다며? 라고 따지고 싶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돈은 진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에너지의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존재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 고유의 에너지가 존재해요. 사람마다 모두 다른 에너지 형태를 가집니다. 4천억 부자이자 스노우폭스 그룹의 창업주 김승호 회장 역시도 돈은 살아있는 인격체라고 강조합니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고마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소중히 대해야 하며, 그렇게 돈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자가 된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죠. 김승호 회장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본 수많은 부자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돈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500원 하나라도 허투루 두지 않고 보관합니다. 그들에게 500원은 너무나도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소중히 대하는 모습을 보곤 너무나도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많은 부자들은 이렇듯 돈이 하나의 에너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지금처럼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냥 막 대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가진 돈이 적은 돈이라고 무시하며 아주 큰 돈만을 바라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돈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떤 특정 영역대에 있는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핵심 내용이죠.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 흐름에 있는 것을 정확히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돈을 소중히 여긴다면 돈은 또 다른 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은 선순환이 계속되어 갈수록 더욱 모이는 돈이 커져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지 않나요? 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인격체다. 돈이 사람처럼 사고와 감정의 의지를 지닌 인격체라고 하면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인격체란 스스로 생각하고 자아를 가진
개별적 실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돈은 스스로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으며 단지 숫자로 이루어졌을 뿐이니 왠지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회사도 인격을 부여받는다. 바로 법인이다. 여기에는 인이 붙는다. 법인은 사람과 동일하게 소송을 하고 소송을 당하기도 하며 하나의 주체처럼 개인과 싸우거나 협의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돈은 법인처럼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인격체다. 어떤 돈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좋아하고 몰려다니며 어떤 돈은 숨어서 평생을 지내기도 한다. 자기들끼리 주로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유행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붙어있기를 좋아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패가 망신의 보복을 퍼붓기도 한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선 큰 돈이 몰려서 떠나고 자신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 곁에서는 자식, 즉 이자를 낳는다. 이처럼 돈은 인격체가 가진 품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겐 돈이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돈의 특성 때문에 나는 돈을 인격체라고 부른다. 이 글 안에서도 돈을 인격체로 대하는 듯한 문장이 계속 나올 것이니 독자 여러분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 내가 풍족한 부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은 돈을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하며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 안에만 가둬놓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가려고 할 것이고 다른 돈에게 주인이 구두쇠니 오지 마라 할 것이다.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하여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돈은 감정을 가진 실체라서 사랑하되 지나치면 안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가야 할 땐 보내줘야 하며 절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은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고 보호하려 한다. 돈은 당신을 언제든 지켜보고 있다. 다행히 돈은 뒤끝이 없어서 과거 행동에 상관없이 오늘부터 자신을 존중해주면 모든 것을 잊고 당신을 존중해줄 것이다. 돈을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깊은 우정을 나눈 친구처럼 대하면 된다. 그렇게 마음먹은 순간 돈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작은 돈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내주게 된다. 사치하거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지 않고 좋은 곳에 친구를 데려다 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품 안의 돈을 기품 있는 곳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돈도 더 많은 친구들을 옆에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일도 없고 돈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므로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깊은 존중을 갖춘 형태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다. 납치나 폭력 혹은 불법을 통해 권력자나 졸부, 품으로 들어간 돈은 언제든 탈옥할 날만을 기다리거나 그 주인을 해치고 빠져나오기 마련이니 위험한 돈과 친해질 생각도 지어야 한다. 돈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의 평생 부자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반드시 잘 될 운명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인생 닥터가 소중한 당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진짜 너무 일이 안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멀쩡한 차가 고장 나기도 하고요. 주차된 차를 누가 긁고 가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돈이 계속 나갈 일이 생기기도 하죠. 장사를 잘하다가 손님이 뚝 끊기기도 합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 지속되면 마음과 몸이 지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운이 안 좋은 영역대에 있는 게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운의 흐름은 계속하여 변화합니다. 매번 좋은 것도 아니고 매번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운과 안 좋은 운은 왔다 갔다 하며 우리 인생에 순환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좋은 운이 찾아왔을 때 길게 지속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좋은 운은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안 좋은 운이 계속해서 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소 자신이 행동하는 것과 태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좋은 운에 있다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안 좋은 운이 찾아와도 빠르게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을 가졌더라도 불운을 부르는 행동과 태도를 취한다면 그 좋은 운은 금세 사라지고 안 좋은 운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4천억 부자이자 돈의 속성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인생이 삶의 경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해야 하며 이럴 때 평소 모든 삶을 점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그냥 방치하면 작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모여서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점검할 것은 바로 6가지인데요. 첫 번째,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두 번째,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 많지 않은지. 세 번째, 음식을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네 번째, 집안에 들고 남이 일정한지. 다섯 번째,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았는지. 여섯 번째, 욕을 달고 살진 않았는지. 위 6가지가 결국 안 좋은 운을 부르기 때문이죠. 특히 김승호 회장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고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며 일정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경고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이런 일련의 행동 습관을 통해서 다시 좋은 운을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고 하죠. 결국 좋은 운을 불러서 일을 잘 풀리게 만드는 것은 나의 행동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즉,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게 준비해 가게를 차리면 그 다음 달 가게 바로 앞에 도로 공사를 하고 길을 걷다 발목을 다치고 사기를 당하거나 자동차 접촉 사고도 잦습니다. 본인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잦은 사람은 삶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급한 욕심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매장을 열었고 생각보다 사업이 안 되는 상을 고민하며 급하게 길을 걷다가 구멍난 보도 블럭에 발을 다친 것이죠. 어수선하고 부주의한 행동이 모여 자동차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상경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불운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런 사고가 잦아지면 인생이 삶의 경고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평소의 모든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작은 사고가 모여 나중에 큰 사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함부로 대하는지, 쓸데없는 인연이 너무나 많지 않은지, 음식은 정갈하고 제때 먹는지, 집안에 들고 남이 일정한지, 남을 비꼬거나 흉보지 않았는지, 욕을 달고 살진 않았는지,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 반성부터 해봐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음식을 줄이며 절대로 배가 부르게 먹지 말고 진하고 거친 음식을 멀리하고 일정하게만 먹어도 다시 운이 돌아옵니다. 식사를 제대로 정해진 시간에 하려면 생활이 일정하고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지고요. 운동을 하고 싶어지고 걷고 움직이다 보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욕심과 욕망을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들고 날 때가 보이는 것이죠. 그제야 비로소 대중이 움직이더라도 참을 수 있게 되고 홀로 반대편에 서 있어도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인연 속에 가려졌던 진정한 친구도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건강도 재물도 인연도 얻게 됩니다. 반면에 평소에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경품도 잘 뽑히고요. 가위바위보도 잘하고 주차장의 빈 자리도 잘 찾는 사람이죠. 사업을 해도 어려움 없이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운이 좋다기보다는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예리하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경품 용지를 반으로 접어놨으니 손을 휘휘 저을 때 펴진 종이보다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들은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요. 여자들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남자랑 할 때는 볼을 내고 여자랑 할 때는 바위를 내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손목에 힘줄이 보이면 바위를 낼 확률이 높고 주먹을 냈다가 진 사람은 다음번엔 볼을 내고 볼을 냈다가 진 사람은 가위를 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몇 가지 요령을 쓸데없이 외우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죠. 이런 짐작을 하지 못하면 그가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해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잘 찾고요. 잘 빠져나옵니다. 뭘 해도 술술 풀리는 것 같죠. 남이 보기엔 운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공부와 관찰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입니다. 운이 좋다는 주변의 칭찬에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믿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을 믿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담성을 보여 무모한 투자에 뛰어듭니다. 때때로 성공하기도 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관찰과 학습을 벗어난 운입니다. 운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릴 수 있죠. 자기 자만에 빠지는 순간 개연성이 전혀 없는 일에 확신을 가지며 운을 실력이라 믿고 추측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운도 실력처럼 보이지만 운은 불규칙적입니다. 따라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정한 시간에 과하지 않게 정갈한 식사를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당신이 꼭 잘 되길 바라며 언제나 인생 닥터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4천억 부자인 김승호 회장은 자신을 이렇게 부자로 만든 습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당장 지금부터 실천해도 전혀 어렵지 않은 습관들이죠.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습관들을 꾸준히 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3년 전에 이 습관을 김승호 회장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의 꿈을 이루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요. 지금의 부를 가지게 된 것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 이 4가지 습관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중한 여러분께서
반드시 잘 되기를 바라는 저희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엔 김승호 회장의 인사이트가 담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가지의 질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스스로 답을 해보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는지와 아직 모자란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겁니다.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스스로에 대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생겨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서 돈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돈은 주로 쾌락에 사용됩니다. 아직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돈이 주어지면 술, 담배, 유흥, 사치, 허영, 친구들에게 돈 쓰기,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려 합니다. 돈이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자신감이 잘 자라면 자존감을 만들어주지만 먼저 돈을 갖기 전에 갖춰야 할 일상의 습관과 자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태도와 습관을 미리 몸에 넣어놔서 언제든지 부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부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부가 빠져나가지 않고 항상 머물게 하는 효과를 갖게 합니다. 다음 습관과 태도를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면 오히려 돈이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켜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뻗어 두 손을 모으고 몸을 C자로 만들어서 좌우로 허리를 쭉 펴니다. 다음엔 침대에 걸터 앉아 다리를 똑바로 펴고 깍지 낀 손을 위로 올리고 아래 위로 허리를 펴니다. 기지개는 전신 스트레칭으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돕는 행동입니다. 기지개를 켜면 몸속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피로감을 빨리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지개는 스트레칭의 한 방법으로 간단해도 전신 운동입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공기를 폐에 확보하게 돼 많은 산소를 얻어낼 수 있죠. 기지개는 아침에 온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행동이자 몸에 기를 넣는 행동입니다. 동물들은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지개를 켭니다. 기지개는 모든 동물이 가진 몸의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기지개를 하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면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에 또 새로 주어진 하루에 몸과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지개입니다. 하루 시작부터 활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둘째,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잘 정리합니다.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입니다. 음식과 잠자리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잠자리에 대한 예의를 보여야 합니다. 이불을 펼쳐서 털어내고요. 구겨진 베개를 바로 하여 호텔 메이드가 정리해준 것처럼 정리를 해놓습니다. 엉클어진 잠자리로 저녁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고 매일 같은 짓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 자신이 잘 정리해 놓은 침대로 들어가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소함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셋째,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한 잔 이상 마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한 잔은 반드시 마시세요. 몸에 음식을 넣기 전에 몸을 어르는 일입니다. 자는 동안 폐, 피부, 호흡을 통해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고 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돕습니다. 위장은 물론 두뇌 활동을 원활히 하는 뇌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현대 의학용어로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문화, 모든 시대에 걸친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넷째,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만약 직업상 일정한 시간에 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양보하지 마세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고 해를 맞이하며 위에 설명한 지침을 매일 실천하기 바랍니다. 일정함이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를 통해 자신에겐 믿음이, 남들에겐 신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신의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4가지만 꾸준히 잘하면 저절로 어깨와 허리가 펴지면서 사람이 커 보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정해지고요. 식생활이 번잡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의젓하고 믿을만 합니다. 심지어 후배라도 존중을 받고 아랫사람이라도 리더로 보입니다. 이때가 되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사람을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이미 자리를 가려앉고 허명을 가려낼 줄 알아 사치나 자랑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인연은 남고 나쁜 인연은 끊어져 버립니다. 이 사소한 습관이 돈을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가진 사람에겐 한 번 돈이 들어오면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돈은 새 신랑을 찾는 여자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이불을 정리하고 물 한 잔 마시는 일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 남자를 보면 좋은 신랑감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소한 행동 안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런 남자와 평생 인연을 맺으려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가지 질문. 다음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고 80% 이상 부자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음 질문들을 보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란다. 첫 번째, 나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두 번째, 나는 정직하고 옳은 방법으로 부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 나는 내가 부자라 생각하는 돈의 목표가 정확히 있다. 네 번째, 한 달 수입의 20%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세 번째에서 목표하는 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나는 노동 외의 투자로 노동에서 버는 돈만큼 벌고 있거나 벌 수 있다고 믿는다. 일곱 번째, 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나는 1년에 투자에 관련된 책 3권을 포함해서 총 10권 이상 읽고 있다. 아홉 번째, 나는 투자 공부를 주당 5시간 이상 하고 있다. 열 번째, 특정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하여 이익을 낸 적이 있거나 보유 중이다. 11번째, 나는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재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 12번째,
나는 내가 사는 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 알고 있다. 13번째,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10배 이상 부자인 지인이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다. 14번째, 나는 경제신문이나 기사를 정기적으로 읽는다. 15번째, 나는 지난 3년간 지갑, 가방, 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적이 없다. 16번째, 나는 복리를 이해하고 복리로 생긴 이익을 복리로 투자하고 있다. 17번째, 나는 신용카드가 없거나 잔액을 매월 모두 정산한다. 18번째, 나는 내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다. 19번째, 자동차를 사면 5년 이상 타며 지난 3년간 무사고다. 20번째, 나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약 때문에 지불하고 있는 월 전기 지출이 없다. 21번째, 지난 3개월 사이에 기억이 나갈 정도로 술을 먹은 적이 한 차례 이하다. 22번째, 치료를 위해 먹는 약이 3가지가 넘지 않는다. 23번째,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 24번째, 하루에 6시간 이상의 수면과 2시간 이상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5번째, 자신이나 부양가족 중에 중병을 앓는 사람이 없다. 26번째, 배가 터지게 밥을 먹은 적이 한 달에 2차례 이하이다. 27번째, 계약서나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는 곳이 정해져 있다. 28번째, 각종 암호가 잘 정리되어 있고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다. 29번째, 지난 3년간 경찰서나 법원에 다녀온 일이 없다. 30번째, 배우자나 가족도 이 질문에 80% 이상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이 질문들은 한 사람의 경제 습관과 지식 혹은 생활 태도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불려나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질문은 개인의 생활 환경, 가족, 버릇, 습성, 태도, 건강 상태, 경제적 지식, 관심도, 공부 등을 고려해 만들어 본 것이죠. 이 30가지 질문 중에 현재 자신과 상관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80% 이상 잘하고 있다면 사업에서 대박이 나거나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도 반드시 조용하게 10년 안에 원하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상당 부분에 아니다 라고 답을 했다면 이 책 돈의 속성 구석구석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 읽고 태도와 습관을 고치기를 권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운명입니다.
이를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의 요술램프 인생닥터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며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